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명표 칼럼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경기는 프로토 승부식 79회차 7월 9일 일요일 K리그 2부 두 경기 분석으로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경기는 321번부터 323번 성남FC와 김포FC의 맞대결로, 두 번째 경기는 324번부터 326번까지 경남FC와 안산그리너스의 맞대결로 준비했습니다. 자, 두 경기 다 배당의 메리트가 굉장히 있어 보이는 경기라서 준비했고요. 일부 리그 경기보다 좀 더 디테일한 분석을 필요하기 때문에 자, 지금 바로 영상 분석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경기 성남FC와 김포FC의 경기부터 분석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홈팀 성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남은 지금 리그 기준 4무 1패를 기록하면서 승리하는 법을 찾지 못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직전 경기 청주와 0대0 무승부를 했고요. 곤욕을 겪었는데, 자, 비록 5연패를 끊어내기는 했지만 결코 기대감에 충만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닌 성남인데요. 자, 지난 경기 청주와 비기면서 5연패를 끊어낸 것은 다행이지만 여전히 아쉽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현재 득점력의 부재가 가장 큰 성남의 문제라고 보여졌는데요. 최근 6경기에서 단 2득점에 그쳤을 뿐이고요. 지난 경기 역시 뻔한 패턴을 답습했고 무득점에 그치고 말았다. 자, 단편적인 형태의 롱볼 전개를 지향하는 성남인데 사실상 확률 싸움 정도의 영향력을 그치고 있고, 박스 진입 자체가 어려운 성남인데 여기에 상대 수비 전술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이기영 감독의 딱딱한 공격 전술이 계속해서 도마에 오르고 있기도 합니다. 자, 하필 이번 상대 김포의 실점 억제력이 리그 1위이고 성남의 득점 가능성은 이번 일정에도 결코 높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다. 자, 물론 김포 역시 공격 전개 부문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전혀 아니고 역시나 원정이라는 변수까지 따릅니다. 자, 상황에 따라서 무실점 성과를 기대하는 것이 무리는 아닌데 종합적으로 이번 경기는 역시나 지루한 경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일정이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음은 원정팀 김포입니다. 자, 내려올 팀은 내려온다라는 말이 있죠. 흔히들 DTD라고 하는데 리그 초반 강력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돌풍을 불렀지만 최근에 운영 방식은 딱히 매력이 없다 정도로 정리했습니다. 자, 7승 5무의 폭발력을 무기 삼았을 당시에도 따지고 보면 득점력으로 먹여주는 전력은 아니었던 김포인데요. 자, 이렇다 할 공격 옵션이 전무하다. 이렇다 할 공격 옵션이 전무하다는 전무한 김포고요. 3선과 4선의 조직도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번 시즌 김포 같은 경우는 17경기에서 단 11실점만 내어졌을 뿐인데 어째 최근 5경기에서는 무려 7실점을 허용하면서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즌 17경기에서 11실점인데 최근 5경기에서 7실점을 허용하면서 물음표를 찍게 만들었는데, 자, 무엇보다 높은 지점으로서의 볼 공급을 담당할 만한 주체가 없고 경기당 평균 전진 패스 부문에서도 고작 193회 수준에 그치면서 이는 경남 다음으로 적은 빈도를 차지했는데요. 자, 성남이 굳이 무리하지 않는 수준에서 확률 싸움을 시도할 것이고 김포의 공격 효율이 도모될 만한 환경은 결코 아니라고 보여졌습니다. 자, 그나마 핵심 주포인 루이스가 팀 득점의 절반 이상을 관여하고는 있지만 최근 대부분의 패턴들이 읽혀가고 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 내려앉는 상대에게 공격 효율을 높이기 힘든 타입의 루이스기도 한데요. 최대 한 골 내외의 만회를 예상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보여지는 첫 번째 성남FC와 김포FC의 맞대결인데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역시나 무승부 쪽 접근과 2.5 언더가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 무엇보다 일단은 언더 주력으로 삼을 만한 경기. 왜냐? 자, 양측 모두 뚜렷한 지향점 없는 공격 전개로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요.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도 공통점인데 사실상 극단적 형태의
수비 전략이나 템포를 늦추는 형태의 소모전 구도로 나설 가능성이 최선인데, 참고로 이러한 두 전력 간의 격돌에서 의외 치열한 대결 구도가 성립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지난 이랜드와 전남 간의 격돌 3대3 무가 적절한 예라고 보여졌는데, 자, 고배당을 노리시는 분들께는 무승부 쪽 접근을 꼭 추천드리면서 기본적으로는 저득점에 총력을 기울이시는 것을 권장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 포인트를 찝자면 두 팀 모두 최근 강력한 득점원의 부재에 시달리고 있고, 공격 뚜렷한 지향점이 없기 때문에 지루한 공방전이 예상되는 경기 정도로 정리를 하면서 무승부 그리고 플러스 1.0 김포 핸디승의 2.5 언더 주력적으로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준비한 프로토 승부식 79회차 1118.70배당 고배당 조합으로 준비했고요.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아래에 고정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수익방 무료 입장하시면 매일마다 프로토 승부식 주력 조합, 고배당 조합까지 한 조합씩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경남FC와 안산그리너스의 맞대결인데요. 이 경기도 먼저 홈팀 경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남FC입니다. 자, 경남FC는 지금 4연승의 파죽지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5월에 치른 4경기에서 연속 무승을 기록하며 주춤 하나 했다. 하지만 최근 4연승을 기록하면서 분위기 반전에 다시 한번 성공한 경남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승 기간 동안 4경기에서 11득점을 올린 부분이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인데요. 글레이손 그리고 원기종의 주요 공격 옵션들의 페이스가 꽤나 괜찮은 상황이다 라고 정리했습니다. 자, 물론 이 과정에서 곱씹어야 할 내용도 있었는데요. 자, 9위권 이하의 팀들을 상대로 운영 효율이 싫지 않는데요. 실제로 9위권 이하의 5개 팀을 상대로 8경기에서 4승 4무를 기록했고 무실점 경기는 단 1회에 불과했다는 점은 조금은 곱씹어봐야 할 정도인데요. 자, 최하위 5개 팀의 허용한 실점이 리그 평균 실점보다 많다는 기록 역시 굉장히 경남에게는 의문점을 부여하는 그런 입장이기도 하고, 그만큼 어떻게 보면 기복이 심하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자, 의외로 고전하는 겁니다. 왜냐? 최하위권 5개 팀을 상대로 실점이 평균 실점보다 많다는 것은 기복이 심하다는가 그리고 고전했다라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자, 이런 경기들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경기를 지배한 모습이었지만 수비 라인을 올리면서 상대의 역습을 제어하는 것은 능력은 여전히 아쉬움이 따르고 있는 경남이다. 자, 즉 수비력에서는 아직은 의문점이 있습니다. 공격력은 지금 살아나고 있는 페이스의 경남이지만 역시나 실점 억제는 아직까지는 해결되지 못했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맞대결처럼 이번 경기 역시 지배적인 경기를 펼칠 것입니다. 다만 상대 역습에 허무하게 실점할 확률 역시 결코 여러분들께서는 배제하셔는 안됩니다. 자, 다음은 원정팀 안산입니다. 안산은 파멸적인 6연패를 기록 중인데요. 6연패를 기록 중이다. 자, 이 범위를 더 넓히자면은 9경기 동안 2무 7패를 기록하면서 7득점 18실점, 그야말로 처참하다라는 말로 정리했는데, 자, 마지막 승리가 4월이었다는 점도 굉장히 조금 안타까운 안산인데요. 마지막 승리가 4월이다 무려. 올 시즌 경기당 1득점에도 못 미치는 득점력으로 답답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리그에서 가장 적은 패스 횟수를 기록하면서 전개에서도 약점이 고스란히 드러난다라고 보여지는 안산 그리너스입니다. 여기에 유효슈팅까지도 29.44%로 리그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 중인데요. 그럼에도 안산에게도 흥미로운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올 시즌 팀이 기록한 15득점 중 11득점이 70분 이후에 득점 성과이라는 점은
주목되어진다. 자, 아무래도 경남이 무게중심을 높일 공산이 큰 경기인데 노출될 배후 공간이 크다라는 뜻이기도 한데 만약 후반 뒷심이 뛰어난 안산에게 배후 공간에 대한 공략이 충분히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핵심 일선인 가브리엘 역시도 최근 6경기 연속 침묵 중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자면 도무지 답을 찾기 어려운 모습의 안산 그리너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 경남의 승리 쪽 접근과 2.5 오버의 접근이 가장 메리트가 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거에서 충분히 유추되어지는 결론인데요. 양 팀의 최근 기세가 너무나도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이고 경남은 최근 공격력이 상당히 강해진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이고요. 반면 안산은 후반전 체력적인 문제들을 드러내면서 많은 실점을 헌납하고 있고 경남이 경기 초반 상대에게 많은 활동을 강제하며 후반에 KO시킬 공산이 큰 경기다 라고 정리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경남 역시 하위권 팀들에게 역습 상황에서 실점을 내주는 빈도가 상당히 높다는 점은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고요. 그렇기에 9위 아래권의 팀들과 8경기 중 핸디캡 승리는 단 한 차례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부르게 경남의 핸디캡 승리를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차라리 고배당 쪽 접근을 노려보시는 분들께는 핸디캡 무승부 쪽 접근도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를 짚자면은 두 팀 이번 맞대결의 두 팀의 최근 페이스가 너무나도 극명하게 갈리고 그럼에도 경남은 후반전에 역습 상황에서 실점 억제를 못하는 중이다.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서 일반승 경남승 마이너스 1.0 핸디캡 무승부 쪽 접근 그리고 2.5 오버 주력으로 추천드리면서 자, 79회차 K리그 2부 두 경기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종 조합은 수익방에서 공개합니다. 수익방 입장은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셔서 수익방 입장하시면 매일마다 승부식 경기 시작 직전에 고배당 조합과 주력 조합까지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셔서 무료로 한 번씩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경기 분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프리뷰해드린 내용은 말 그대로 내용 분석입니다. 수익으로 이어지는 최종 조합은 유튜브에 공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영상 고정 댓글로 카톡 주시면 경기별 실시간 라인업 및 심판 성향까지 분석한 최종 조합 드리겠습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도 건승하시는 하루 되세요.